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에서 시설원예를 연구하는 김진현. 시설원예 작물들을 연구하는 최수연입니다. 시설원이라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재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기후변화와 스마트 농업 등과 관련해서 시설원예가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시설 안에서 작물들을 잘 재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빛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빛이라는 태양이? 아니요. 인공광원을 이용한 보관 기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간이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면서 에너지를 얻듯이 식물은 햇빛, 이산화탄소와 물을 섭취하여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데요. 이를 원동력으로 식물은 생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온실 안에 자연광이 부족해지면 식물의 광합성이 억제되고 지상부와 지하부의 발달이 모두 억제돼 생산량이 감소하는데요. 보관 기술은 온실 내 광환경을 계산해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수량과 품질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빛은 태양광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보관시설 없이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보관 기술이 왜 필요한 건가요? 네,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경우 태양이 공급해주는 빛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시설 안에서는 다릅니다. 온실 내부로 들어오는 빛은 피복제, 골조에 의해서 한번 감소하고 상호 인접한 식물체에 의해서 한 번 더 감소하게 되는데요. 보통 외부 일사량을 100 정도라고 하면 토마토 착과 위치에 도달하는 빛은 10에서 2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당연히 빛이 부족하면 작물의 생육과 수량에도 차이가 있겠죠? 이런 이유로 시설원예 선진국인 네덜란드에서는 보강시설을 이용한 과체류 재배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강에 필요한 빛은 뭔가 특별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 특별한 빛인지 인공광원의 정체를 빨리 밝혀주세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네, 그중 첫 번째는 백열등입니다. 백열등은 현재 농가에서는 화훼와 엽채소의 전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단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열 발생이 많고 에너지 전환 효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광질, 광량의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광등도 전조용 조명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형광등은 백열등에 비해 발광 효율은 4배 이상, 전구 수명은 10배 이상 깁니다. 또한 형광등은 백열등보다 열 발생이 적고 적외선을 적게 방출해 작물이 웃자라지 않는데요. 출력이 낮아 큰 온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수은등인데요. 수은등은 형광등보다 강한 빛을 방사해 넓은 면적에 적용 가능하지만 광 효율은 다소 낮습니다. 그럼에도 형광등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어서 백열등보다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며 적외선 발선이 적어 식물의 웃자람을 방지합니다. 고압 나트륨 등은 현재 시판 중인 전등 중에서 출력이 높고 광합성에 유효한 파장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식물 보강 등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형광등, 백열등보다 10배 이상의 빛을 방사할 수 있어서 대면적 온실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광질이 특정 파장에 편향되어 있어서 다른 조명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 등의 가격, 설치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메탈 할라이드 등은 300에서 700 나노미터 영역의 빛이 고르게 방사돼 작물의 형태 형성에 도움을 주고 광합성을 위한 보광등이나 전조용 광원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다른 등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설치와 작동을 위해 별도의 안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LED 등은 원예용 보관 조명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조명 기구인데요. 장점으로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광질을 조절할 수 있으며 설치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보강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기존의 LED 등은 주로 육묘장내 접목상, 식물공장 내에서 많이 활용됐지만 최근 고출력 LED가 생산되면서 온실 보강용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광합성 효율이 좋은 파란색, 빨간색 LED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백색 LED를 이용한 보강 조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구사님, 여기 환하게 불 켜져 있는 비닐하우스 보이세요? 보강등을 깜빡하고 못 껐나 봐요. 가서 말해줘야겠어요. 그 하우스들은 보광등을 이용한 전조 처리 중인 거예요. 전조 처리는 일출 전 혹은 일몰 후에 일정 시간 동안 빛을 공급해 낮의 길이를 늘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엽채류의 영양 생장을 촉진시키거나 화훼류의 개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최영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요즘 보강 공부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제가요? 네, 보강 방법은 선생님이 설명해 주세요. 보강은 작물의 광합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데요. 주로 광이 부족한 겨울철 또는 여름철 장마기와 밀식 재배를 해 군락 내부에 광이 약해졌을 때 효과가 좋아요. 보강은 주로 과체류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보강 조명기구의 출력, 에너지 전환 효율이 중요하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보강시설을 설치할 때는 작물에 따른 적정 광량이 온실 전체에 균일하게 도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강 기술은 연중 재배를 하는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애호박 등에서 생산량 증가 효과가 확인이 되었고요. 탄산가스 시비와 같이 사용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또 국화의 개화 억제를 위해 장일 처리를 하는 데도 사용이 되는데요. 암기의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2시간에서 4시간 전조를 이용하면 영양생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물의 광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채 높이에 따라서 LED 높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LED 등이나 토마토 군락 내부에 LED를 조사하는 방식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연구소님, 근데요, 토마토처럼 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도 있지만 빛을 적게 필요로 하는 작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물마다 보강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네, 효율적인 보강등을 위해서는 알맞은 광량을 적정 시간 동안 비춰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광 포화점 이상의 강한 광은 작물의 생육을 억제하며 적정한 광량이라고 해도 일조 시간이 너무 짧으면 생육량 증진에 효과가 없습니다. 작물의 광합성은 오전 중에 가장 활발하며 정오조의 최고조에 달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광합성 활동이 왕성한 오전 중에 보강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보강 기술, 정말 시설원예 농가에 꼭 필요한 기술이네요. 네, 앞으로 연중 재배하는 대규모 시설 단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보강 기술의 필요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설원예 농업인 여러분, 보강 기술로 대박 나세요!